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여성영화제 기획단 팟캐스트로 만나뵙게 되었습니다. 올해 들어 세 번째 하는 팟캐스트인데 여성영화제 준비하면서 첫 번째 방송을 했고 그리고 여성영화제 끝나고 두 번째 방송, 오늘이 세 번째 방송입니다. 기획단 준비하는 그 팀들이 여럿이 있는데 간단하게 그 지난번을 생각하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농촌이민여성센터, 솜리 아이쿱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익산 공공영상미디어센터, 익산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여성의 전화, 익산 YWCA, 평화바람 등이고 오늘은 이 중에 네 단체가 나와서 함께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각 단체별로 돌아가면서 간단하게 단체와 본인을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YWCA.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익산 YWCA의 라온이라고 합니다. 저희 익산 YWCA는 여성이 중심이 되는 참여활동으로 생명의 바람, 세상을 살리는 여성이라는 슬로건 아래 성평등 교육과 여성폭력 추방, 여성 직업훈련과 능력개발, 돌봄 서비스 사회화 지원, 탈핵 캠페인과 에너지 전환 정책 수립, 어린이, 청소년, 청년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여성 인권 향상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솜리 아이쿱 생협에서 소개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솜리 아이쿱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너굴입니다. 솜리 아이쿱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안전과 안심을 넘어 치유와 힐링에 도움이 되는 식품을 자연드림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죠. 그것뿐만 아니라 지역이나 사회적인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도 사회적 가치를 위해서도 힘쓰고 있는 단체입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있는 이 장소를 제공하고 계시고 모든 여성영화제 중심이 되시는 익산 공공영상센터 재미에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술술이라고 하고요. 익산 공공영상미디어센터의 일개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익산 공공영상미디어센터는 미디어에 대한 모든 걸 맛보고 듣고 즐기는 그런 곳이고 뭐 교육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익산에서 만나볼 수 없는 미디어 교육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영화들 또 감독과의 만남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 곳이니까요. 알아두시면 문화생활 하시는데 되게 좋은 기관이니까 많이 애용해 주셨으면 하는 익산 공공영상미디어센터입니다. 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농촌이민여성센터의 금손입니다. 저는 금손에 맞게 농촌에 살면서 직접 채취해서 요리도 하고 그러는데 저희 센터는 농촌으로 시집온 결혼 이주 여성과 함께 어떻게 하면 농촌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삶의 질을 좀 높이면서 특히나 여성으로서 받는 그 대우를 좀 가능한 한 높이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생활 속에서 힘들거나 어려울 때 저희가 언제든 이렇게 손을 내밀 수 있는 행복할 때보다는 좀 같이 손잡을 필요가 있을 때 찾아주시는 그런 단체로 남고 싶어하고 여태 그런 일들을 해왔습니다. 거기서 일하고 있는 금손이고 오늘 저희가 나눌 주제는 자기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본 여성, 그러니까 영화 중에서 여성 주인공, 기억에 남는 여성 주인공이든 아니면 조연이든 상관없이 여성 캐릭터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는 걸로 이야기 주제를 담았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 반가운 줄 알았어요. 너무 반가워요.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4월에 만나고 지금 거의 못 만났죠. 좀 4월에 만나고 10월이죠. 예. 다들 너무 바쁘셔가지고 이렇게 시간 내서 자기 인생의 여성 주인공으로 사시느라고 다들 바쁘셨는데 네, 맞습니다. 이제는 이제 자기 인생의 주인공을 잠깐 내려놓으시고 본 영화 중에서 기억에 남는 여성, 나는 이런 여성 너무 싫다 하는 여성도 좋고 이런 여성 너무 좋다 같이 얘기 좀 해보실까요? 너무 싫다도 생각 안 해봤네요. 근데 은근히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이 주제 제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었잖아요. 네. 왜냐하면
영화를 볼 때 여성 캐릭터들이 꼭 무슨 일을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꼭 저렇게 해서 막 사건이 꼬이거나 더 안 좋게 빠지게 돼서 그 여성을 은근히 원망하게 만드는 맞아요. 그런 캐릭터를 되게 많았었던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많아요. 그러죠 옛날에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냥 그게 같은 여잔데 여잔데도 여자의 적은 여자다 막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 왜 저래 네. 막 그래서 중요한 순간에 그러니까 여성들은 연대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왜 적은 되게 여자는- 원망하게 만들고 네. 그때는 그냥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되게 개인적으로 되게 원망하고 진짜 저런 캐릭터 정말 그랬는데 이 말씀하시니까 어떤 드라마에서 왜 점 하나 붙이고 아, 다른 아내 유혹 남편이 기억도 잘하죠. 못 알아보고 막 네. 말도 안 되지 않아요? 아무튼 그런 캐릭터들이 진짜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좋은 또 여성들도 많이 있고요. 네. 어떻게 근래에는 영화를 많이 보셨나 모르겠네요. 저는 이제 그 영화에서 되게 인상에 남은 캐릭터가 딱 떠올랐을 때 그 피아노였어요. 저도 피아노를 바닷가에 이렇게 네, 피아노가 피아노. 있고 네. 피아노를 치는데 다 아주 뭐 구체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지만 어떤 장면이 있냐면 잘못하면 19금으로 흐를 수 있지만 그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이렇게 사랑을 나누는 장면에서 대부분의 그런 장면들은 남자들이 조금 리드를 하고 주도적으로 하는데 그 장면에서는 그게 아니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애무를 못하게 여자가 주도적으로 하는 게 여자가 원하는 그- 부분만 만들 수 있고 여자가 원하는 행위만 할 수 있어. 이거 19금으로 가면 안 되니까. 저 근데 그 개인적인 에피소드를 말씀드리자면 이거 이제 남편이랑 연애할 때였는데 이제 저희 남편이 8살 차이 나거든요. 근데 연애할 때 이제 선배라고 했는데 이 영화를 어디서 봤냐면요. 지금으로 말하면 시댁 식구랑 본 거예요. 그러니까 신우랑 시동생이랑 남편이랑 저랑 넷이서 본 거예요. 이 영화를 극장에서요? 아니요 방에서 방에서. 대단한. 근데 기억이 비슷해요. 저도 남편이랑 93년에 처음 만나갖고 첫 데이트에서 본 영화가 이 피아노예요. 그 시절에는 데이트할 때 이 영화를 봐야 되는. 예, 맞아요. 그런 약간 데이트 목록이 코스가 영화관이거든요. 거의 첫 번째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화 보러 갔는데 그때 이 영화 보면서 엄청 감동스러웠었어요. 그 여주인공하고 저는 또 그 딸의 그 연기 진짜 잘하죠. 네, 딸이 어떻게 보면 아빠가 친아빠가 아니지만 엄마가 그 딸의 입장에서는 불륜하는 걸로 보이니까 그 아빠한테 일러서 엄마가 결국은 이렇게 손가락이 썰리게 되는데 너무 스포 아닙니까 지금? 스포예요, 스포. 그래요. 그렇구나. 그런데 저는 그걸 보면서 너무나 그 아이 제가 사실 어렸을 때 그 아이처럼 좀 그랬거든요. 그게 정의라고 생각하면 그 일을 꼭 하고 말았는데 걔가 결국 그렇게 함으로 해서 엄마 입장을 모르잖아 아이니까 이거는 자기가 배운 과정에서는 나쁜 거니까 근데 그걸 봤을 때 너무 충격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여성 주인공이 하는 그 줄거리에서 봤을 때 자기 인생을 사는데 딸이 갑자기 끼어들어서 완전히 회방을 놓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엄마의 입장도 너무 이해가 가고 내가 딸로 살아왔으니까 그 입장도 이해가 가고 그러면서 야, 이게 관점에 따라서 저렇게 다를 수 있구나. 근데 그게 너무 몰입을 해서 봤던 것 같아요. 너굴쌤은 그렇게 시댁 식구들과 다 같이 보고 나서 어떠셨어요? 분위기가 정말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정말 철이 없었구나. 근데 그때는 제가 또 이제 8살 차이 나다 보니까 그 신우를 언니라고 부르고 시동생을 오빠라고 불렀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 영화를 봤는데 앉아서 봤나 누워서 봤나 하여튼 모르겠어요. 기억은 안 나는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웃긴 거죠. 근데 그러면서도 그런 긴장된 사실은 편한 상태는 아닌 거잖아요. 근데 그 긴장된 상황 속에서도 아까 그 다시 19금으로 돌아가자면 그 장면이 이게 좀 뭔가 우리가 그동안 내가 생각했던 어떤
성의 주체라든지 이런 게 그냥 머릿속으로만 그렇게 생각했던 게 정말 이게 딱 눈앞에 펼쳐지니까 좀 되게 다른 세상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게 되게 각인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장면이랑 아까 이제 엄마가 바닷가에서 이렇게 피아노 치면 그 딸이 미역 같은 줄기 들고 막 자유롭게 춤추는 그 장면이 아주 강렬하게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 손가락 그런 소리 내서 웃으셔도 됩니다. 그게 미역줄기 그게 되게 이제 강렬하게 남았던 그래서 되게 그 여성 캐릭터가 되게 제일 먼저 떠올랐던 여성 캐릭터였어요. 사실 저는 그거 좀 어릴 때 봤거든요. 저는 좀 어릴 때 우리 나이 차이 많이 나나요? 좀 어릴 때 봤어요. 혹시 그럼 저는 30대에 봤어요. 30대. 아무튼 그랬는데 봤는데 그때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못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냥 뭔가 다른 느낌. 뭔가 좀 다른데 이게 뭔지 모르다가 최근에 작년인가 아무튼 그 영화를 다시 보게 됐거든요. 이 영화 진짜 잘 만들어진 영화구나. 이 캐릭터 진짜. 그리고 영화가 전체적으로 좀 점잖지 않아요? 좀 극단적이거나 요새 막 좋아하는 막 자극적인 요소를 넣지 않은 듯 넣은 듯 있는데 그렇게 안 느껴지고 정말 잘 만든 영화라는 걸 그건 알겠어요. 어떻게 보면 아까 제인 캠피온 여성 감독이잖아요. 그래서 그 약간 여성의 어떤 그런 공감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정서들이 조금 더 들어가 있어서 물론 이제 그런 장면이 있긴 하지만 덜 폭력적이면서 그래도 좀 우아하고 약간 그런 내용 자체로는 어쨌든 삶인 거잖아요. 삶에서 그런 내용들이지만 되게 잘 만들어지고 그렇다고 해서 그 남자 주인공들을 또 되게 막 여자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나쁘게 하거나 소비하지 않고 다 이렇게 좀 잘 다루셨더라고요. 아무튼 참 커서 보니까 이게 이런 내용이었구나. 맞아요. 좀 알게 소비하지 됐어요. 않았다라는 말이 저희 이제 이렇게 영화 보면서 우리가 우리나라 영화에서 보면 여성이 대부분 소비되죠. 그래서 별로 찾으려니까 찾을 만한 주인공이 별로 없고 소비되는데 너무 광기적으로 소비돼갖고 악마적인 세더라도 자기 중심이 있어서 세면 좋은데 그냥 무조건 세. 복수의 화신. 그렇게. 아까 점 찍은 것처럼 자기 복수의 화신. 우리 라온 선생님은 보신 영화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저는 외국 영화인데 예. 그 델마와 루이스라는 영화. 네. 박수. 우리 생각을 못했네. 저는 리스트에 그 다음 리스트가 델마와 루이스. 델마와 네, 루이스 제가 진짜.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드셨어요? 영화 보실 때? 저는 마음에 들었다기보다는 결말이 조금 좀 충격적이었다고 해야 하나? 네, 그렇게 끝나지 않기를 바랬는데 그렇게 끝났어서 기억에 되게 많이 남았었고 또 보면서 좀 통쾌하기도 했고 좀 그랬던 게 기억에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친구가 되게 중요하다는 것도 많이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델마가 되게 여성적이고 루이스가 좀 자기 주도적이고 그런데 나중에 뒤로 가면 오히려 델마가 더 큰 이 사고를 치고 막 당당하게 좀 변하고 막 도망치려면은 좀 조심도 하고 그래. 도망이 아니 처음에 도망이 아니지. 어쨌든 여행. 여행이니까 여행하려면 좀 조심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고삐가 부러지는. 그동안 되게 억압받고 살았으니까 그리고 되게 순진한 캐릭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냥 정말 사심 없이 하는 그 행위들이 그 줄거리 안에서는 되게 위기를 자꾸 만들잖아요. 도대체 왜 그러나 이런 생각하게 하는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보면서 우리가 쟤 저러면 안 되는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사실 그 현실이라고 생각하면 주변에서 그렇게 자기 인생을 살다 보면 남들한테 맞추지 않고 살다 보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너무 길들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를 보면서도 주인공이 착해야 되는데 저래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을 그래서 우리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 저기를. 그래서 저는 영화 볼 때마다 막 조금 여자가 사고 치는 영화를 보면 막 안 보고 싶고 막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너무 얌전하게 쿨하고 길들여져가지고 모범생에서 벗어나는 여자가 나오면 더 막 흥분했던 거예요.
그 독일에서 만든 작품에 밴디트라고 있거든요. 약간 비슷해. 혹시 보셨어요? 봤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 주인공들도 이제 감옥수들인데 탈옥해가지고 좀 사건 사고가 일어나면서 자신들의 자유를 찾다가 나중에 이제 델마 루이스처럼 똑같은 비슷한 결말을 맞게 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영화 안에서 일탈하는 시간 동안 벌이는 그 행위들이 저는 너무 막 통쾌한 거예요. 내가 평소에 못한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런 영화들이 사실 기억에 남는데 지금 생각해 그것도 다 사실 청소년기에 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여자 주인공들이 일탈을 하고 안 좋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일탈의 결과가 그렇다는 것이 지금 봤을 때는 슬픈데 그때는 그렇게 해야만 할 수 있는 게 일탈? 되게 막 강하게 뭔가 마음을 먹고 막 해야만 하는 게 일탈인가? 여자에게 있어서는 그런 생각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시대에서 여자 일탈 좀 했다고 그렇게 막 그러면 안 되잖아요. 뭐 일탈할 수도 있죠. 그거 일탈도 아니에요. 그냥 삶이지. 그러니까 요새는 빈번하게. 그게 그냥 자기를 찾아가는 과정인 거지 일탈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거랑 또 결혼을 해서 오래 살다 보니까 저는 메디슨 카운티 다리의 그 여주인공이 많이 생각나요. 그 주부로서 그냥 평범히 살았는데 자기 안에 꿈꾸고 있던 꿈꾸는 게 아니죠. 그냥 생활하면서 살면서 항상 가지고 있는 그 좀 자유로운 부분들 이런 게 이렇게 어떤 계기를 통해서 분출되고 그래도 끝까지 보면 자기 그 자리를 지키잖아요. 근데 그런 꼭 지켜야 된다 이거를 강조하는 건 아닌데 하여튼 보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 여자가 꼭 갈 수도 있는데 안 갔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자기 성실성으로 그렇게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좀 저가 봤을 땐 되게 자기가 오히려 더 강한 여성이다. 쉽게 갈 수도 있고 그런데 더 큰 그 저기로 좀 이렇게 울림이 왔었던 것 같아요. 근데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는 좀 중년 여성분들이 되게 좋아하시는 영화시더라고요. 저도 중년이거든요. 남자 주인공 분도 되게 잘생기신 분이잖아요. 그분의 인기도 있을 뿐더러 그 영화의 그 감정선이 진짜 장난 아니잖아요. 네, 그것도 어릴 때 봤거든요. 어릴 때 그게 이해가 잘 안 갈 텐데. 이해는 안 가는데 그 너무 뭔가 막 감정적으로 느껴지는. 감정적으로 느껴지는. 그래서 아무튼 요 근래에 뭐 이렇게 찾다가 이렇게 봤는데 저는 그 영화가 되게 그렇게 막 아름답게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댓글에 그래봤자 불륜이다. 그래봤자 내로남불. 진짜. 그 댓글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불륜에 대해서는 한치 양보도 없는 약간 그런 생각들이 있으시구나. 뭐 근데 뭐 나는 되게 좋은 영화였으니까. 아까 내로남불 그 말도 했지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감정을 이렇게 일으키는 게 되게 중요한데 저는 요 근래에 들었던 말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지금 감정을 얘기하니까 감정에 남는 거는 이성으로 남는 것보다 훨씬 오래 간다고. 감정. 네, 왜냐하면 되게 기억에 남아요. 그 불륜 이런 우리가 다 사감 있잖아요. 삐사감과 러브레터에 보면 우리는 사감처럼 살게 키우잖아요. 감정을 다 삐사감처럼 꼭 억누르고 삐사감이 결국은 뭐예요? 남의 연애 편지 보면서 대리만족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크게 하고 이제 자기는 못하면서 대리만족하다가 막상 누가 막 또 그렇게 되면 막 욕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 삐사감이 갖고 있는 그 이 옷들을 죄수복 같은 걸 좀 벗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영화는 그런 작용을 하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주인공이 나왔을 때 좀 감동도 받고 근데 자기가 못했던 부분에서 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메마르게 살면 안 되는데 저는 확실히 여자들이 쌈자라는 영화 좋아하고 여자 액션 배우 이런 거 에얼리언도 인상적이었어요. 진짜 최근에 매드맥스 터미네이터 매드맥스 저는 못 봤는데 엄청 젊은 여성들이 열광하더라고요. 매드맥스 진짜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그 역할의 매력이 여성 전사들이 다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거여서 그 여자분이 아토믹 블론드라고 영화도 또 액션 영화 찍으셨거든요. 워낙 장신이다 보니까 그 액션 씬에서나 이런 게 전혀 꿀리지 않아요. 그리고 너무 멋있어요.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실 외국 영화에서는 꽤 괜찮은 여성 캐릭터들이 전 몇 개 더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의 여성 주인공도 어쨌든 자기 인생을 여러 가지 찾아가는 거잖아요. 네. 그것과 연결돼서 와일드라고 하는 영화도 있어요. 보셨어요? 네, 봤어요. 저 보고 싶은데 못 봤어요. 되게 여기도 뭐라고 하지? 산티아고 순례길처럼 뭐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가는 순례길을 이제 여자 주인공이 가면서 자기 인생을 어떻게 보면 돌아보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굉장히 좀 불우한 가정에서 자라면서 뭐 마약도 손에 대고 매춘도 하게 되고 막 이러는 과정에서도 그래도 자기를 놓지 않고 뭔가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그러니까 과거를 이렇게 회상하면서 되게 후회하지만 그래도 그때에 나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대사들이 나와요. 그래서 되게 그 대사와 함께 어떤 순례길의 장면들이나 이런 게 되게 좀 저는 기억에 많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꼭 한번 기회가 되시면 봤으면 좋은 영화 중에 하나가 와일드입니다. 요새 제가 저한테 하는 말을 여자분이 하셨네요. 그러니까 사실 다 옛날에 뭐 우리도 돌아보면 되게 뭐 후회스럽죠. 후회스러운 지점이 다 많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엔 if라는 게 없잖아요. 만약에 그게 없었다면 이게 없는데 어쨌든 지금의 나를 만드는 건 어쨌든 그때가 좋았던 그때가 좋지 않았던 그런 시간들이 쌓여서 나를 만드는 거니까 부정할 수 없다. 뭐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이 영화가 되게 이제 자기 성장을 보여주는 영화여서 여성들도 같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꼭 보고 싶어요. 네. 그렇게 밝은 영화는 아니에요. 근데 그럴 것 같아요. 자기 찾아가는 과정이 참 그렇죠. 밝지만은 않잖아요. 그렇죠. 요새 저도 과거의 저를 참 인정하고 있어가지고 후회하지는 않는데 왜냐면 그때 되게 그 시절에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인정이 되는 것 같아요. 나이가 먹을수록. 그러면서 받아들여지고 많은 노력이 필요했지만 받아들여지고 그러니까 지금의 나가 너무 괜찮은 거예요. 도 닦으신 것 같아요. 그 시절을 겪고 내가 지금 지금 이렇게 괜찮게 잘 살았다.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한 거야. 자기를 받아들였을 때 남도 받아들이게 되는 거야. 맞아요. 자기가 용서가 안 되면 남이 다 미워요. 네, 제가 엄청 그 바늘구멍만큼 되게 그런 인품이 안 돼. 인품이 안 되는 사람이었거든요. 지금 좀 바늘구멍 정도 된 것 같은 바늘구멍 정도. 되게 좋은 영화네요. 저는 이렇게 아이들이 작은 자매들인가 작은 아씨들인가 거기에 작은 보면 아씨들. 그 작가 하는 애 있잖아요. 좀 이렇게 반항적이면서 자기 주관이 있어갖고 식구들 속에서도 조금 이렇게 막 거칠게 하지만 결국은 자기 인생을 제일 잘 찾아가는. 그리고 또 하나 해리가 세리를 만났을 때 그런 연애하는 거 있잖아요. 서로 이렇게 마음이 모르고 이렇게 좋아지게 되는 그런 과정들 이렇게 다루는 거 그런 게 좀 저는 좋더라고요. 이렇게 하나씩 둘씩 찾아가는 거. 요새는 동백이죠, 동백이. 요새는 동백이야. 동백이. 연애 얘기가 그냥. 네, 그렇습니다. 연애. 혹시 친절한 금자씨 보셨어요? 네. 어떠셨어요? 저는 이것도 되게 어릴 때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때는 약간 영화를 시간 때우기로 봐가지고 되게 좋은 영화들을 못 느끼고 봤던 것들을 요새 최근에 한 번씩 다시 보고 있는데 좀 너무 그때는 괴기스럽고 이거 뭐지? 막 이렇게 잔인하고. 네, 맞아. 근데 지금 다시 보니까 그런 여자 주인공도 아마 없었던 것 같아요. 처음 나온 자기의 복수를 그렇게 처절하고 잔인하고 좀 정확하게 모두를 동원해서 계획적으로 그리고 그렇게 아름다운 아름다운 분이 너나 잘하세요. 비슷할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이제 그런 거 보면서 예전에 그 최재청 교수님이 했던 얘기 중에 그러니까 여성과 남성이 되게 생태학적으로 다른데 남성은 이렇게 우발적 살인을 하는 이유가 이렇게 뭔가 자기의 종족 번식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이제 불륜의 장면을 본다거나 그래서 굉장히 우발적인 살인을 많이 하는데 여성은 반대로 굉장히
왜냐하면 힘이 약하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하지 않으면 살인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 흔히 말하는 지금 문제가 되는 검찰 개혁 이런 거 다 뭐 법조 개혁 이런 게 맞아요. 되지만 그 여자가. 판결에서는 그런 걸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지금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그냥 계획된 살인이는 1급 살인이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훨씬 더 어떤 형량이 높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걸 제발 좀 판사들이 이런 특성을 알아야 된다. 한참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예전에 뭘 봤는데 그 몇십 년 동안 남편한테 폭행을 당한 이제 그 와이프가 남편을 우발적으로 살해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정상 참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점인 거죠. 계획적으로 살인한 거다 이런 식으로. 오랫동안 받았으니까 항상 원한을 갖고 언제든 기회를 봤다 이거죠. 근데 여자 입장에서는 워낙 이제 육체적인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남성에 비해서 뭐 힘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근데 그걸 계획적으로 하지 않고는 살인이라는 거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여자도 그 어떤 그 정말 위기의 순간에서 어떤 상황에서 괴력이 나오기도 할 것 같아요. 제가 그 상황을 겪어보진 않았지만 사람이라는 게 그 여자는 계획적으로 살인을 했기 때문에 더 형량을 높게 주고라고 판단 기준을 그렇게 남자와 여자는 다르다라고 가버리면 좀 아무튼 좀 여자가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어요. 지금 이야기한 거는 그 뜻이 아니라 좀 못 알아듣고 있죠. 못 알아들으신. 그러니까 뭐냐면 여자들은 그런 특성이 있어서 판사들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형량을 높이는데 그 특색 때문에 여자들은 봐줘야 된다는 게 아니라 감안해서 그러니까 남자들이 우발적으로 한 것처럼 여자들도 우발적으로 한다라고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판사들은 그게 아니라 판사들은 그게 아니라 이 여자들은 왜냐하면 당연히 많이 그렇게 피해를 봤는데 반항을 못했잖아요. 남자들 같았으면 그 순간에 다 했을 텐데 쌓여서 어느 순간 했는데 그거를 그동안 계속 준비했다 이렇게 봐서 형량을 높인다 이거지. 잘못된 거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약하니까 살아야 되는데 열심히 고민했다가 해야지. 나만 죽는데. 여자들도 어릴 때부터 체육 활동, 근육 기르기 이런 거 매드맥스 똑같이 하면 똑같이 해야 돼요. 제가 최근에 이렇게 들었던 얘기가 우리가 자기를 버리면 뭐 해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래서 자기가 어디서 왔냐고 처음에 태어날 때 아무도 없었는데 자기라는 걸 어디서 만들었냐고. 근데 사람들이 맨날 그러잖아요. 크고 나서 자기가 없어지면. 근데 여성으로 키워진 거잖아요. 근데 요즘은 보면 애도 다 하나 둘 낳는데 여성으로 키우는 그 근거가 어디서 왔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영화 요번에 고르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야, 우리가 드라마랑 영화를 너무 많이 봐갖고 맞아요. 여자는 이래야 돼. 이거를 너무 각인이 돼갖고 제가 요새 아까 이게 진짜 없어요. 그 매드맥스 같은 그런 여자 거의 없어요. 아직도 없어요. 여자 없어요. 진짜 쉽지 않아요. 뭐 성평등 이루어졌다고 말하지만 아직도 그 미디어에서 비춰지는 여자 캐릭터들이 그 옆에서 이렇게 보좌하는 역할이나 그런 게 아직도 그러니까 숫자로는 훨씬 많아요. 그리고 조커가 있는데 조커가 보는 애니메이션이 공주들이 왕자 구해주는 왕자들 기다리는 아직도 여전히 그래서 내가 제가 의존적인 기다리는 제가 조커한테 그랬어요. 왜 저 공주는 자기가 안 싸운대? 그렇지. 그랬더니 조커 몰라 그냥 그러고 말더라고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어려서부터 배워서 그런 거지. 여자도 힘세요. 그니까요. 저 힘세요. 어릴 때 여자애들이 다 때리고 다니잖아요. 계력. 저는 지금까지도 그래요. 집에서는 안 때리지만. 그러니까 근데 아무튼 시대가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만들어지는 미디어의 콘텐츠들은 다 그런 식의 여자들의 역할을 딱 정해져 있는 대로 나오더라라는 게 조금 조카 없었으면 볼 일 없었을 텐데 조금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여성영화제 내년을 준비하고 지금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제발 이런 캐릭터는 좀 없애주고 이런 캐릭터를 많이 발굴해 줬으면 좋겠다. 없앨 수는 없죠. 인정은 해줘야지. 그런 성향도 있으니까 사람 중에. 근데 이제 다양한 캐릭터들이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뭐 조카가 보는 뭐 애니메이션 얘기하시니까 생각나는데 저 뮬란이라는 애니메이션 네 거기 그 여자 주인공이 혹시 아세요? 네 뮬란 알아요. 네. 근데 기억이 잘 안 나요. 뭔가 막 칼 들고 싸웠던 거는 같아요. 약간 중국 배경으로 한 애니메이션인데 나라에 전쟁이 나서 이제 각
가문마다 한 명씩 이제 착출이 돼서 전쟁에 나가야 하는데 그 뮬란 집에는 뮬란 딸밖에 없어서 아버지가 다리 전에 전쟁에서 돌아오셔서 다리를 다치셔서 불편하신데 아버지가 다시 또 전쟁에 나가셔야 하는 상황이 돼서 뮬란이 아버지의 갑옷과 칼을 가지고 남장을 하고 전쟁에 나가는 뭐 그런 얘기거든요. 갑자기 그게 애니메이션 얘기하시니까 그 전쟁에서 사랑을 만나나요? 사랑을 만나기도 하는데 네, 그렇죠. 갑자기 가물가물해가지고 거기서도 멋진 남자가 네, 있어요. 그 뮬란을 도와주는. 장군 대장님하고 사랑이 좋겠다. 빠지죠. 네. 만난 사람은 어디서도 만나는군요. 네. 그 영화, 그 애니메이션 생각나고 혹시 미 비포 유라는 영화 아세요? 미 비포요? 그게 원래 책이었는데 영화로 만들어진 건데 제목은 저는 본 네. 것 같은데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여자 주인공이 좀 굉장히 사랑스럽기도 하고 집이 가난하다고 해야 하나 아무튼 어려워서 일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 되게 잘 나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전신마비가 돼서 누워있는 남자를 이제 간병을 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그 남자를 간병을 하다가 나중에 사랑에 빠지는데 그 남자가 그냥 안락사를 선택하고 그 여자에게 이제 자기 재산을 주면서 너의 꿈을 찾아가라고 해서 나중에 그 여자가 이제 꿈을 찾아가면서 끝나는 아이고 너무 결말을 얘기했나요? 한 편을 다 봐버렸네요. 꿀벌 의상 입는 그거 네, 맞아요, 맞아요. 그거 꿀벌 여기 타이즈 재미에서도 좋아하는. 했던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여자애가 꿀벌 타이즈. 예. 네, 아무튼 그런 그 여자 캐릭터가 굉장히 사랑스럽기도 하고, 네, 그래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간병인으로 취직을 하는데 여자한테 애인이 있어요 원래. 그렇죠. 원래 애인이 있잖아요. 깊은 줄거리까지가 아니. 영화에서 확인하는 거. 영화에서 보시고 저는 확인하는 초점이 저는 이제 거기 그거랑 지금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이 꿀벌 그거가 네네네네. 맞으면 그건데 꿀벌 그 의상을 얘가 좋아했다 그러면 남자친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남자친구하고 아니 이제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저는 이제 좋았던 게 저는 항상 이렇게 좀 이렇게 뭐죠 도덕이나 이런 착한 여자 막 이런 거를 세뇌를 엄청 많이 받아서 그런지 영화를 볼 때 항상 그런 게 좀 걸려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 A는 이 여자친구를 거의 방치해요. 그러니까 잡힌 물고기한테 신경 안 쓴다는 식으로 맨날 뭐 자기 거 하러 다니고 이 여자를 거의 방치하는데 이 전신마비에 있는 이 사람은 이 여자가 한마디 하거나 이 여자의 그냥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거죠. 자기 중심이 아니라 여자 중심. 그래서 여자 생일 파티에 이 선물하는 그러면서 저는 이제 거기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그럴 때 자기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상대방에 놓여 있는 그대로를 봐주는 거가 중요한데 우리는 한번 너랑 나랑 좋아하기로 했어. 그러면 그게 그냥 쭉 가는 줄 알아요. 죽을 때까지 계속 AS를 해줘야 되는데 근데 여기 이걸 보면서 사람 사이의 관계는 한번 이렇게 했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보살피고 닦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좀 놓치고 있는데 이 영화를 보면서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렇게 제가 같이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도 예전에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30년쯤 살면 이제 가족이 된다 그러잖아요. 의리. 그런데 의리가 아니라 이렇게 항상 저 사람에게 새로운 부분 이런 걸 좀 발견하고 신선해야 되는데 그래서 영화를 보면서 그런 거를 좀 받았어요. 그러니까 기본에 갇혀 있는 거는 흑백 논리, 선악 막 이랬는데 영화를 보면서 그런 부분이 자연스럽게 책으로 보면 안 깨지는데 영화를 보면 감정적으로 그래서 결국은 영화가 감정을 건드리면 이성을 이기는구나 저는 그런 미 비포유에서 어쨌든 여기 재산을 넘겨주잖아요. 그거랑 연결해서 보면 저는 또 우리나라 영화에서 그래도 좀 괜찮은 여자 캐릭터 있나 한번 찾아봤는데 그 써니에서 춘희인가 춘화. 춘화? 네. 충한가 하춘화. 그렇구나. 맞네. 맞아요. 그래서 거기서 어쨌든 그 친구들한테 다 유산을 남기고 대단하죠. 진짜. 그래서 정말 보면서도 멋있는 영화긴 영화지만
현실에 좀 없나 이런 생각도 들렸다가 친구 잘 사귀어. 그러니까 그리고 되게 멋지다. 맞아요. 뭐 이런 생각. 여자가 되게 의리 있고 멋진 캐릭터인 건 많이 없었으니까. 근데 왜 그 좋은 그 주인공이 기억이 잘 안 났을까요? 응? 아니 그러니까 써니의 걔가 그렇게 춘하가 했는데 보고 그때는 너무 감동스러운데 나중에 생각나는 주인공 이렇게 하니까 써니가 생각이 안 나요. 영화가 워낙 많고 계속 새로운 주인공들이 내 속으로 들어올까요? 아가씨 혹시 보셨어요? 네. 네. 다 보셨어요? 저는 안 봤어요. 안 봤어요. 좀 재밌게 봤거든요. 약간 금자씨랑 비슷하네요, 맥락이. 네. 복수구. 네. 여자들의 복수구. 그 박찬욱 감독의 그 복수 시리즈라고 얘기 뭐 거기에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도 그러네요. 있었어요. 그러네요. 전 좀 복수하는 거 좋아하나 봐요. 이렇게 유산 그러니까요. 유산 나눠주고 이런 것보다 복수하고 실제적으로 탁탁 셀을 삐고 막 이런 거 좋아하나 봐요. 아가씨 보신 분들은 어떠셨어요? 여성 캐릭터로서의 아가씨. 저는 제가 안 봐서 궁금해서. 거기 문소리가 보면 그 뭐라 그러나 그 폭력적인 남편한테 네. 반대적으로 이렇게 숙이면서 살잖아요. 시키는 대로 다 하고. 근데 이제 이 여자 주인공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김민희 같은 경우는 그 안에서 크면서도 끝까지 자기 어려서부터도 자기 이렇게 반항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쭉 나오는데 저는 그거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우리 안에 그런 거를 어려서부터 싹수를 자르잖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었는데 근데 그 옛날 영화이면서도 그거를 살려주잖아요. 근데 요즘에 갈수록 여성들 안에 있어 부당한 거에 대해서 항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해야 되고 당연히. 근데 그런 걸로 좀 봤었어요. 근데 그게 생소하게 느껴지고 없었던 캐릭터니까 여자가 되게 독해 이런 식. 그 아까 친절한 금자씨도 좀 독한 여자. 근데 그게 사실은 보편적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자기 침해를 받으면 싸워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사람을 이상하게 봐요. 여기 아가씨에서 이제 그 예고편인가 아무튼 이거 나올 때 스스로를 구원한 여성들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저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저도 되게 은연중에 누군가가 나를 구해줄 것처럼 기다리는 그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드라마 같은 데서도 보면 여자들이 되게 열악한 환경에 있고 남자 주인공들이 막 도깨비든 회장이든 막 대표이사든 막 요새 경찰이든 황룡식이 경찰이든 그 여자를 그러니까 뭔가 그 삶에서 좀 꺼내주고 구해주는 역할로 이제 나오잖아요. 근데 스스로를 구원한 여자들이라고 나올 때 내가 나를 구할 수 있다는 그 뭔가 해방감,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는 그 자유, 약간 그런. 그래도 아직도 여전히 그 너무 깊이 내 속에 박혀 있어가지고 되게 어느 순간마다 그게 발현되기는 하는데, 근데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 말 자체가. 저는 그렇게 썩 막 멋지다, 재밌다 그렇게 보진 않았는데 제 생각에는 김민희보다는 오히려 그 하녀였던 김태리 그분이 주인공인 것 같은. 그분이 그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김민희 그분도 복수하거나 도망가는 거 생각을 못했을 것 같아서 하녀가 더 저는 어쨌든 인공인 것 같아요. 그 여성과 여성을 서로 도와주는 얘기인가 보네요. 네, 맞아요. 얘기기도 하면서 서로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는 역할인 건가요? 맞아요. 그리고 한국 영화에서 저는 여자 배우들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배우는 김혜수예요. 갑자기 고백. 갑툭튀 김혜수. 네. 그래서 막 차이나타운 혹시 영화 아세요? 봤어요. 저도. 네, 그러니까 예쁜 그런 여자는 어쨌든 악인으로 나오든 뭘로 나오든 기본적으로 잘 꾸미고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오히려 더 망가뜨리고 나올 수 있는 것
보여준 게 너무 좋았어요. 연기, 뭐 영화 내용 이런 거 다 떠나서. 그리고 맨날 여자 주인공이 나이 먹으면은 아무래도 역할이 와이프 역할이나 좀 그렇게 제한적이 되는데 보스. 네, 그것도 너무 좋았고 그래서 참 김혜수 씨가 좀 여성 배우들이 할 수 있는 그 역할의 지평을 조금씩 넓혀주는 부분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응원하고 있는 사람이랄까요. 그리고 김혜숙도 김혜숙 또 그분도 김혜수에서 김혜숙으로 그 넘어가요. 아니 저는 그 우리 여배우 그러면 그분이 진짜 그렇게 TV 영화에 나오면서도 얼굴 진짜 막 안 꾸미고 좀 뭐라 그럴까 막 좀 어떨 때는 너무 진짜 옆에 있는 아줌마 같이 해갖고 나오는데도 그렇게 천연덕스럽게 연기를 잘하시면서 진짜 그 옆집 아줌마처럼 도둑들인가에서도 되게 김혜수도 나오고 김혜숙도 나오고 맞아. 요 근래에 엄마 역할로 많이 요즘 나와요. 요 근래에 나왔던 것 중에도 굉장히 막 하여튼 강인한 엄마, 강인한 여성으로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 그러고 보니까 또 의외로 근데 지금은 사실은 옛날처럼 보조적으로 살지 않잖아요. 다 자기 운명을 자기가 개척해야 되는데 우리 안에 아직도 그런 누군가가 백마 타고 오기를 바라는 그런 거를 그게 너무 어렸을 때부터 그게 심해서 너무 슬픈 거는 어쨌든 예전하고는 다르게 여성들도 되게 교육을 높은 수준까지 받잖아요. 그러니까 스펙이나 이런 면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다를 바 없는데 근데 결국 사회에서의 역할은 그랬을 때 그 여자들이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쨌든 되게 가정 안에서 중심이 돼서 이렇게 잘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보조적인 역할로 살 수 있을까? 그래서 결혼 안 한 그래서 젊은 여성들이 지금 현상이잖아요. 그 현상. 근데 의외로 모르겠어요. 익산 지역은 젊은 층들도 대학교 졸업해서 의외로 결혼하는 친구들도 없다고 해도 주변에는 대부분 다 하던데요. 근데 제 주변이 다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대도시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익산 경우에는 얘기 들었을 때 그렇게 제가 이제 제 또래나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하고 잘 어울리잖아요. 제가 어울리는 분은 다 60대가 넘으셨다고 생각하면 거의 시어머니 아니면 친정엄마 이런 수준인데 결혼한 친구들 같은 경우 보면은 시어머니일 경우 이제 며느리 얘기하시는 거 보면 옛날에 그런 이렇게 자기를 저기가 아니라 오히려 며느리들이 자기 일을 더 열심히 하고 자기 일을 찾느라고 주변 사람들이 다 도와주는 그런 식의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결혼한 친구들은 그렇게 살고 안 한 친구들은 그런 게 싫어서 안 가고 그렇게 좀 이게 뭐 전체 다는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찾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렇게 이제는 뭐 보조적인 역할로 가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사이에서 서로 좀 힘든 건 있겠죠. 그러니까 여성이 자기 중심을 딱 가지고 나도 하나의 그 사회인이고 내 길을 가면서 가정하고 양립하게 하고 남편들도 사실은 이제 마찬가지죠. 옛날처럼 자기는 바깥일 하니까 안일은 이게 아니라 같이 하는 거니까 바깥 안 다 같이 해야 되니까 그런 게 이제 바뀌어야 되는데 항상 그렇잖아요. 가진 자가 내놓기는 힘들고 못 가진 자가 가지려면 싸워야 되고 그 와중에 있으면서 지금 서서히 그 양쪽이 다 그러니까 그게 힘든 사람은 안 가고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가서 어쨌든 역할을 또 해내고 그러면서 차츰차츰 나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쿱이 어쨌든 전국 조직이잖아요. 전국 조직이다 보니까 전국에 이제 이사장님들을 만나보면 어떤 분도 있냐면 집에서 직책이 자기가 잘 없다는 거예요. 이사장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주도적이게 밖에서 활동하고 지역사회에서도 어쨌든 공공성을 위해서든지 사회적 가치를 위해서 활동을 하니까 그 이제 친정어머니가 조합원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합 행사할 때마다 친정어머니가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딸이 이사장으로서의 막 이렇게 역할을 하는 걸 보면서 너무 뿌듯해하면서 그렇게 하고 남편은 자기 그 분을 밖에 어떻게 소개하냐면 우리 집 바깥 양반이라고 하다 보면 진짜 뭐 이제 밖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뭐 그런 얘기를 들으면 사실 우리 주위에는 굉장히 주체적이고 주도적이고 그다음에 가정의 어떤 그런 것도 우리가 예전에 생각했던 뭐 가사 노동은 여자만 막 그렇게 되지 않고 가사 노동도 딱 분배할 수 있게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아이들도 좀 독립적이게 키우는 걸 잘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제 드라마나 영화에서 조금 달라진 것 같긴 해요. 근데 그게 이제 아직 다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건 사실. 근데 그래도 조금씩 변하는 건 보이는 것 같아요. 이 말씀 하시니까 어디 인터뷰 봤는데 잡지 인터뷰에서 봤는데 어쨌든 되게 열심히 살아서 사회에서 어느 정도 자기가 이제 자리를 잡은 여성인데 그 결혼식 사회 부탁이 왔대요. 근데 결혼식 사회라 하면 보통 남자들이 한다 이 생각이 있잖아요. 주례? 사회. 사회. 사회도 남자들이 많이 보잖아요. 네, 사회든 그렇죠. 주례든. 아니 요즘 여자 많이 봐요. 아 그래요? 그랬지, 옛날에는 그분이 그랬지. 본 경우는 많이 없었나 봐요. 앞에서 나서는 뭔가를 부탁받을 때 내가 내 성격 때문에 못할 것 같아요라고 말한 게 정말 내 성격 때문인지 아니면 여성들이 이렇게 나서는 게 전체적인 분위기가 아닌 그런 속에서 자기가 당연히 거기 이제 인식이 돼 있어서 그랬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봤을 때 충분히 사회생활 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그런 부탁들을 되게 그러는 걸 보면서 용기를 내서 한번 해봐야겠다. 그리고 앞으로도 뭔가 다양한 그렇게 앞에 서는 자리에 부탁이 올 때 한번 해봐야겠다. 왜냐하면 그 모습을 보고 자라나는 세대들이 여자들이 이렇게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느끼는 아이들이 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해서 들어오는 족족 다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그러니까 지금은 다 여성 영화제 이제 하시고 그러신 분들이니까 다르게 들릴 수도 있지만 뭔가 앞에 나서는 거를 부탁할 때 전 아직 부족하다고 하시는 여성분들 진짜 많거든요. 근데 그 여자분이 충분히 내공이 있고 그 부분에서 되게 전문적인 걸 가지고 있는데도 굉장히 사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보편적인 분위기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나도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서 나도 어쨌든 누군가가 나를 보고 다양한 역할을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뭐 들어오면은 좀 사양하는 거를 좀 덜 해봐야지? 막 그런 생각도 혼자 하기는 했는데 뭐를 부탁할까요 우리가? 그러니까요. 사회를 단체 행사할 때 와 사회를 보라고 해야 되나? 이거 참 큰일이네요. 아무튼 그런 생각도 좀 처음 하게 됐어요. 저는 그런 생각 잘 못하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좀 근래에 들어서 더 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셨구나. 여성스러워서. 여성스러운 말이 이게 나쁜 말인가 뭔가. 저는 항상 자라면서 남자 같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갖고 그 남자 같은 말을 많이 들으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남자같이. 근데 이게 그런 말 자체가 이미 성편견적인 말이잖아요. 여성스럽다, 남성스럽다 이런 게. 근데 저는 그냥 저답게 살았거든요. 근데 저는 아까 말한 거랑 반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빼는 거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할 수 있는데 누가 시키면 그냥 해요. 저분은 또 뭘 시켜드려요? 치마 입고 뭐하고 이런 거 시키면 잘할 거예요. 오늘 이렇게 처음 만나신 분도 있고 새로 저희가 단체가 여럿이 모이다 보니까 그런데도 같이 모여서 여성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니까 끝도 한도 없네요. 밤새도 할 수 있는데 저 준비해온 거 3분의 1밖에 못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를 아쉬운 거 하나 있으시면 하세요. 아쉬운 거. 아쉬운 거요? 아쉬운 거. 이대로 보내기 아쉬운 거. 아니 저는 최근에 본 드라마 중에 되게 좋았던 게 멜로가 체질이라는 드라마에서 그 여성 주인공 3명의 우정도 너무 좋았고 각각의 캐릭터도 되게 좋았거든요. 그러면서 좀 뭔가 이 드라마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영화에서도 드라마에서도 이런 좀 어쨌든 여성이 가지고 있는 주체성과 함께 또
공동체성이나 공감 네. 이런 게 또 네.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도 같이 좀 잘 이렇게 표현되는 그런 캐릭터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얘기하니까 캠핑클럽 생각나네요. 그 핑클 4명이 다시 모여서 약간 그것도 새로웠던 것 같아요. 그 제가 핑크를 되게 좋아하는 세대가 아니었거든요. 저 그거 보고 울고 있는 거예요. 네, 되게 많이 공감하셨다고. 네, 되게 이 희한한 감정이었어요. 그래서 막 옛날 친구들하고 같이 여행 가고 싶다고 저렇게. 핑크 이진 닮으신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좋아요. 안 보이니까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까? 닮으신 거 아닌가? 아니야, 좀 비슷한 그쵸? 부분이 있긴 해요. 네, 조금 그- 닮으신 것 같아요. 저희도 그거 못지않는 케미를 지금 가지고 이 방송을 했던 것 우리는 같아요. 뭐지 핑클이 아니라 펑클이에요. 펑클. 아, 그래서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좀 오늘 잠정 재밌네요. 정단하겠습니다. 사실 시작하기 네. 전에는 무슨 말 해야 되지? 막 일단 막상 시작하니까 보물 터지듯이. 네, 저희는 오늘은 물러가고 내년에 또 뵐까요? 네, 감사합니다. 다 같이 함께 인사하시게요. 네. 자, 여기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안녕 모두. 네. 감사합니다.